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에 뭐 일본의 수출 규제도 있고 하면서 이제 좀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던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주가가 잘 버티고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자, 일단 뭐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존부터 꾸준히 언급드리던 건데 메모장을 한번 띄워놓고 한번 볼까요? 자, 기존부터 언급드렸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글로벌 D램 쪽이 뭐 워낙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도체가 그 D램 뭐 낸드 이쪽이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도체 가격 하락. 뭐 이유는 재고. 재고의 문제는 이제 서버용 CPU가 이제 공급 부족이죠. 그래서 인텔에서 이 부분 뭐 공급이 부족하다 뭐 이랬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AMD에서 CPU를 이제 내놨는데 이게 굉장히 잘 빠졌다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뭐 CPU 쪽에 뭐 판매량 쪽은 앞으로 뭐 개선될 거고 인텔에서도 이제 추가로 신규 CPU를 내놓는다 뭐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이제 뭐 연말에도 뭐 나오겠죠. 아마 AMD 때문에 최근에 가격도 내리고 있어서 뭐 인텔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좀 빨리 양산을 해서 이제 출시를 하려고 뭐 노력을 하겠죠.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상황에서 화웨이 문제가 터졌잖아요. 화웨이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중국 쪽에 부담을 주고 이게 중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글로벌 경기 쪽으로 악재가 돼서 경기가 굉장히 수축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뭐 EU라던가 뭐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저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를 뭐 이건 뭐 기정사실 예정된 거고 사실된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웨이를 미국에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요 화웨이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 이 부분을 통째로 아예 통째로 해가지고 다 받아먹을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은 삼성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다른 기업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 외에는 못 찾겠어요. 이거를 이대로 다 받아먹을 수 있는.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쪽은 뭐 여러분들도 올해 상반기 MVP는 5G 관련주다. 이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하시는 분은 흔치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5G 관련주가 상반기에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뭐 한국과 미국 죄송합니다. 한국과 미국을 뭐 거의 뭐 007 첩보전 수준으로 세계 최초 타이틀을 얻으려고 서로 막 날짜 변경해가면서 결국 한국이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얻었는데 이제 상용화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뭐 기지국 눌리고 뭐 하고 있죠. 아직 멀었어요. 이거 하려면은 그 롱턴 LTE 있잖아요. 롱턴 에볼루션 때보다 기지국을 훨씬 더 많이 설치해야 된다. 5G 쪽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속도도 지금 뭐 미흡하다. 더 윗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뭐 이 정도 소식은 다들 들으셨잖아요. 5G 쪽을 세계 최고의 통신 장비는 이제 원래 화웨이가 단가랑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가성비가 제일 좋다 해서 화웨이가 1위였는데 요거를 삼성이 지금 뭐 가져갔죠. 그리고 스마트폰 분야에서 이 부분에서 삼성이 1위는 1위인데 불안한 1위. 올해 삼성이 이제 화웨이에다가 1위 자리를 이렇게 내줄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미국 뭐 트럼프가 저렇게 화웨이를 두들기면서 보안 문제 가지고 두들기면은 이거는 답이 없는 거죠. 다들 불안하잖아요. 보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 분야도 사실은 삼성이 지금 하향세였는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1위가 굳건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글로벌 판매량이. 요렇게 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화웨이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크게 제가 볼 때 제일 크게 일단은 두 가지 이렇게 돼 있고 뭐 나머지도 뭐 본인들이 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삼성이 뭐 대부분 다 대체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러다 보니까 화웨이 문제는 오히려 삼성의
성력이 됐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화웨이를 대체할 때마다 얘기 나오는 게 삼성 이름이 자꾸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좋은 것만 있느냐 뭐 그런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지만 이게 원론적인 부분이 해소가 된 건 아니에요. 아직 재고가 많이 남아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다행인 게 일본이 소재를 규제하고 하면서 반도체 생산량이 앞으로 뭐 감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뭐 이 낸드부터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재고 소진의 기회가 되는 거죠. 기회가 되고 재고가 소진된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인상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7월 달까지는 뭐 약한 뭐 조금 뭐 반등이 시작됐다 요 정도 수준인 거지 제대로 막 크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지금 용산에서 올라가는 건 유통 과정에서 유통하시는 분들이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8월을 넘어가잖아요. 8월에 정말로 이 상황에서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잖아요. 이거는 전쟁하자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무역적으로 해서 무역 뭐 금융 전쟁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제대로 한판 붙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화이트 국가 리스트. 여기서 진짜로 제외하면은 이거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사이까지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7월은 어차피 이 상태로 유지될 거고 발표되자마자 말씀드린 거죠. 7월에는 기대감이 없다. 이거는 빨라야 7월 말이고 웬만해서 한 8월 가서 봐야 되고 화이트 국가 리스트 이 부분을 뭐 일본이랑 뭐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동안 혹은 미국이 중재를 하던 이 부분에서 제어만 되지 않는다면은 그 시장에서 나오는 만큼의 우려감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은 지금 초반에는 지금 초반이니까 아예 수출 규제 품목들을 뭐 우리나라에 안 보낸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다음 달 정도나 해서 미국이 좀 개입해가지고 이거 둘이는 제가 볼 때 한국하고 일본하고 둘이 양자회담 해가지고는 이거는 답이 없다라고 본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죠. 서로 보는 게 달라요, 방향이. 평행하게 가기 때문에 이게 만날 일이 없어요, 의견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일단 우리는 일본이 와서 이제 물 꿇고 사과하는 이거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일본은 본인들이 전범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독일처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뭐 유대인들 이제 그 피해 받으신 분들 묘지 앞에 가가지고 사과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일본은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둘이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뭐 임시적으로 봉합책 정도는 나올 수 있죠. 합의 정도는. 근데 이거는 해결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일본이 저 태도를 버리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동아시아가 뭉치면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제 강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한중일 절대 뭉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보는 방향이 다 달라요. 한국, 중국, 일본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둘이 해결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개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이거는 뭐 시작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7월까지는 뭐 좀 지나가 보고 만약에 이게 1년 이상 정말로 아예 우리나라에 뭐 1년 이상도 아니에요. 이거 올해 뭐 한 3개월 이상만 지속돼도 이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큰 타격이 됩니다. 뭐 국산 소재를 뭐 테스트한다. 테스트에도 그게 실적 뭐 상용화 돼가지고 투입되고 하려면 공장 증설도 해야 되고 이거 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만 돼도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타격을 입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타격을 입느냐? 저 메모리 쪽에 뭐 굉장한 타격을 입겠죠. 디스플레이 타격을 입겠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거를 못 맞춰주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기업들이 여기에 다 못 보낼 거 아니에요. 일단 아마도 제 생각엔 애플부터 맞춰주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기존에 한번 말씀드렸죠. 애플에도 안 주면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애플 같은 기업들은 먼저 맞춰주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에서도 SK에서도 뭐 되면은 이쪽에 제일 먼저 주겠죠. 중국에 안 주겠죠. 오히려 중국에 안 주지 미국에 먼저 주겠죠. 중국에 조금 덜 주겠죠. 아예 안 줄 수는 없으니까. 10개 중에 10개 달라고 했는데 한 3개만 주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애플 이런 데 먼저 맞춰주고 뭐 아마존 같은 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에서 뭐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하면 이런 데 먼저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런 쪽을 맞춰주고 하는데 이쪽도 물량을 다 못 맞춰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순수하게 우리 잘못이냐라고 하기도 참 애매하죠. 이거는 일본이 소재를 규제한다는 건 이미 그 국제사회에서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중국은 뭐 난리 났고 지들이 제일 먼저 못 받을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뭐 커지기 전에 중국이 먼저 뭐 대놓고 막 거의 언론에서 쌍욕만 안 했지 상스러운 말만 안 했지 거의 욕하다시피 들고 일어났죠. 중국이 아는 거예요. 그 미래를 이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만약에 이게 미국이 큰 그림을 그려서 중국에 들어갈 물량 정도만 생산 못하게끔 그 정도만 생산 못하게끔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전략적인 건데 미국이랑 일본이 대화를 해서 그렇게 했다면은 굉장히 전략적인 거고 이 부분을 받고 싶으면은 이제 미국의 편에 똑바로 서라 노선 똑바로 해라라고 얘기했었죠. 미국이. 중국은 반도체 우리한테 차질 없이 공급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국이 중재를 하면서 이제 미국 편에 똑바로 살아 너네 우리 우방이잖아 이런 식으로 달래듯이 해가지고 협박과 달램과 당근과 책찍을 적당히 써가지고 우리나라를 미국 확실하게 중국에서 벗어나게 해서 미국 쪽에 붙게끔 뭐 이렇게 하려는 요런 것도 음모론인데 요런 가능성도 좀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장기화되지만 않으면 아예 공급을 중단을 완벽하게 하고 일부라도 넘겨주면 상관이 없는데 민간용은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장기화되고 아예 글로벌 시장에 세계 시장에 충격을 이건 엄청난 충격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쇼크를 줄 가능성까지는 조금 낮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8월 되면 이제 8월 한 중순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는 나올 테니까 이때 가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당장은 엄청난 쇼크를 주진 않고 있다.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보는 것도 제가 보는 시각이랑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살 이유가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를 최근에 7월 달에 이만큼을 샀어요. 삼성 외국인들이 7월 달에. 7월 달에만 이렇게 하루도 매도한 날이 없죠. 매수를 안 한 날은 있죠. 한 13만 3천 이거면은 이 정도면 이제 130만 주 막 400만 주 가까이 산 날도 있고 하니까 13만 주 정도 됐다 그러면 이 정도면 매수를 안 했다 정도죠. 팔지 않았을 뿐이지. 그 정도로 매수가 줄은 날은 있어도 매도한 날 자체가 없잖아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삼성이 이 일로 타격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혹은 단기적으로 흔들리더라도 이게 뭐 장기화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이거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이거는 해결되는 일이다라고 외국인들이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장기화되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 최근에 비메모리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죠. 여기서 파운드리로 이제 대만의 TSMC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AMD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텔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퀄컴도 그렇고 이게 다 뭐 물론 순수 모든 물량을 다 삼성에 준 건 아니지만 일부는 삼성이 수주를 받았잖아요. 이 수주 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은 수주가 이게 다 TSMC로 갔던 건데 이게 삼성으로 이제 일부라도 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삼성이 단가를 후려쳤겠죠. 당장은 점유율을 뺏어야 되니까 단가를 좀 낮추고 우리 거 한번 써보고 쓰고 나서 얘기해보자. 싸게 줄게. 일단 써봐. 이런 식으로 장사를 했겠죠.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았을까 싶더라고. 처음 이 계약을 하자마자 말씀드린 게 그거죠. 아마
계약할 때 조건 자체를 조금 많이 낮춰서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적으로 꽂히는 거는 조금 낮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요거는 뭐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에 한 달도 더 된 얘기니까 요거는 말씀드려서 기억나실 거예요. 실적은 그렇게까지 반영은 돼도 엄청난 이익이 남지 않는 정도일 수 있다는 게 당장은. 근데 TSMC의 점유율을 이제 삼성이 점점 야금야금 뺏어오고 있죠. 지금 작년에 뭐 19%에서 이제는 20%대로 올라가는 거는 물론이고, 이게 내년에 상용화가 내년에 양산이 되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는 TSMC의 독주가 아니고 이게 거의 뭐 과점 수준이었는데 TSMC랑 양대 산맥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부분이 규제가 심해지면은 이거 물량을 못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기업의 타격이 가는데 이걸 트럼프가 그냥 놔두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본 소재 규제는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뭐 제 개인적으로 높게 본다는 거,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시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재밌는 사실이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술력을 개발했으니까 그런데 삼진법 반도체를 구현했다고 해요. 이게 김경록 유니스트 교수님 팀에서 이제 뭐 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지원한 이제 삼성 미래기술 육성센터 있죠. 여기서 뭐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서 테스트하냐? 당연히 삼성에서 지원했다고 하니까 삼성 파운드리에서 테스트를 한다. 이게 뭐 한 2, 3년 뒤, 3년 뒤 상용화 뭐 요거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봐야겠죠. 결과를 테스트해서 뭐 결과가 좋아야겠죠. 구현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모양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시기가 12기가로 해가지고 뭐 요런 이제 LPDDR5도 만들고, 이렇게 두 가지 뭐 이런 뭐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죠. 요거는 이제 LPDDR5입니다. 요게 LP가 로우 파워였던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저전력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요 DDR5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내년 중반 정도면은, 내년 중반 이 정도의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 요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요때 아마 하이닉스랑 마이크론도 내년 중반 정도의 상용화 쪽을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삼성이 조금 미리 앞서 나갔고, 12기가까지 넘어갔으니까 미리 앞서 나갔고,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올해 4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이제 좀 턴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의견이 3분기 일본의 소재 규제로 3분기에 턴이 되기 시작했다. 요거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조금이라도 이제 하락을 멈추고, 3분기는 하락을 멈추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했죠. 근데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실적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은 별로, 2분기는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아예 없어요. 기대감이 제로예요. 저는 2분기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잠정치도 별로 좋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낮춰놨는데 그냥 그 정도 부합하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다. 근데 3분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일본이 저렇게 소재 규제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3분기부터는 생각보다 빨리 턴이 됐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삼진법 반도체 구현, 그리고 12기가짜리 LPDDR5 모바일 D램.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퀄컴이나 뭐 이런 인텔이나 이쪽이 내년에 상용화가 되니까 2021년에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이제 CPU라던가 아니면 AP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DDR5 램에 맞춰서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구현할 수, 최대한 최적화를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삼성에는 우려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일본 소재나 뭐 반도체 가격 하락 같은 이런 부분이 우려감이 되는데, 오히려 이
악재가 만나서 호재가 됐어요.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죠.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는데 일본이 소재를 규제했어. 근데 이게 맞물려 갖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희한한 호재가 돼버렸죠. 악재와 악재가 만났는데 호재가 된. 저는 참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악재와 악재가 만나서 호재.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을 보면은 뭐 이거는 제가 뭐 꾸준히 퇴근길 시황에서 봐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47,500원 구간을 넘어가느냐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이걸 넘어가면은 제 생각에는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는 이제 다시 주도주로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끌고 가고 그럼 코스피도 하방보다는 위쪽으로 이렇게 딸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만 여기 삼성전자가 이 저항을 돌파하면 혼자 하겠습니까? SK 하이닉스랑 뭐 다 같이 가겠죠. 하이닉스 반도체 가격으로 오는데 하이닉스는 실적 안 좋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러면 시총 1, 2위가 이렇게 끌고 가고 최근에 뭐 그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괜찮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올라오면서 SK 이노베이션도 뭐 같이 이렇게 올라와 주고 이러면은 지수가 최근에 좀 우려감은 있는데 단기적으로 뭐 우려감은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은 안 돼요. 확실할 수는 없어. 근데 삼성전자 요 47,500원을 강력하게 이렇게 넘어가 주는 순간 외국인들 수급 아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마어마한 수 이거 올해 1월부터 보면은 기가 찹니다. 여기에서 보여드릴게요. 1월부터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외국인이 담은 거예요 지금 올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 우려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한 1억 주죠. 단위가 여기가 100이니까 1억 주죠. 뭐 억 단위로 샀는데 주식을 외국인이 진짜 살 수 있는 만큼 다 사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우려감이 있으면 저렇게 담지는 못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불안하면 불안한 주식 못 사잖아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삼성전자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5만원까지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주봉으로 보여드리면은 5만원까지 뭐 충분히 1차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여기가 5만원 약간 위쪽이 중간이란 말이에요. 중심 쪽에 붙으면 5만원 못돼 두들기는 거고 단위가 바뀌니까 한번 뭐 저항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53,500원 요런 구간까지 뭐 갈 수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되면 이제 뭐 사상체육가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저는 내년 되면은 사상체육가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뭐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생각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수급으로 보면은 빨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금리 인하라는 이 나라는 이런 유동성 정책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오면은 외부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당연히 인덱스를 매매할 텐데 인덱스 매매하면 삼성전자 인덱스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럼 삼성전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가 되지 않겠느냐. 주도주가 뭐 상승률이 제일 높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 보통 상승률은 중소형주가 더 높죠 보통은.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안정성이 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크게 실을 수 있죠. 자금이 크신 분들도 여기 자금을 태울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안정성으로 보나 비중으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그러니까 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들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미래의 D램 값이 오르게 되고 이제 앞으로 뭐 DDR5가 나오고 그 CPU 공급이 막혀 있었는데 CPU 공급이 되고 이러면은 메모리 가격이 다시 재고가 소진되면서 올라갈 거고 그럼 실적이 올라갈 거고 그럼 삼성전자는 점점 이렇게 더 올라갈 거고 스마트폰도 잘 팔리고 5G 통신 장비도 잘 팔리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면은 스마트폰 잘 팔리면 뭐 이미지 센서라던가 뭐 카메라 모듈 쪽 뭐 전체적인 다 파트들이 다 좋아질 거 아니에요. PCB 파트도 좋아질 거고 전체적으로 다 좋아질 거 아니에요. 물론 그쪽은 삼성전기나 뭐 이런 쪽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그럼 우리나라 시장이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끌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다소간 흔들림이 있는 경우가 있어도 뭐 단기적으로 뭐 이슈가 있어서 흔들리는 거는 충분히 뭐 인정을 해야겠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뭐 내년까지 봤을 때는 위쪽으로 일단은
뭐 이게 버블이라서 한번 꺼지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이 한번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워낙 좋은데 지금 현재 디커플링 상태잖아요, 우리나라랑. 근데 요 부분을 해소해 주려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게 뭐 제일 좋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지겹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요쪽에 대해서 기존에도 뭐 43,500원에서 44,000원 사이 이 구간에서는 계속 매수 구간입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목이 빠르게 이렇게 회복해서 올라가야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그런 IT 종목군들도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장이 좋아지면은 투심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투자의 심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뭐 종목들 그게 뭐 가능성이 있는 성장주가 됐던 아니면 현재 소외를 받고 있는 소외주가 됐던 그쪽에도 투심이 좋아져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7,500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꾸준히 언급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좀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7,000원, 47,500원 사이 이 구간에선 저항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넘어가는 조건은 간단하다고 했어요. 일단 거래량이 실리면 좋고요. 거래량이 실리면 좋고 여기에 장대 항봉이나 아니면은 갭상승 돌파. 갭상승 돌파는 시초가로 이렇게 이 위에서 시작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갭상승 돌파, 갭 돌파를 하거나 하면은 요런 두 가지 조건. 뭐 다른 조건들도 있겠지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장대 항봉은 양봉이 이렇게 긴 거죠. 이거 잘 모르시는 분 있다라고 하면은 제 거 여기 그 채널 메인에 가시면은 여기 그 교육 과정 있습니다. 녹색이 교육이에요. 녹색. 주식 교육에서 있죠. 요거 보시면은 요런 기초 과정부터 해서 다 나와 있으니까 매주 주말에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일요일에.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좀 알고 삼성전자가 위험하냐 아니면은 여기가 이제 고점이냐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한 번에 돌파 못하더라도 돌파해주면 제일 좋고 월요일 날이라도 당장 이렇게 돌파해주면 제일 좋고 이거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저는 돌파할 가능성에 좀 한 표를 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 투자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고 잘 참고해가지고 성공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관련주들은 제가 반도체 관련주에서 앞에 정리해드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많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외에도 말씀드린 것만 해도 한 10종목이 넘는 것 같은데 그런 이런 반도체주나 이런 삼성전자 관련된 쪽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희망을 얻으시라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종목들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 관심 종목 제 거 본문에 가면 항상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뭐 여기 메인에 오면은 메인에도 영상 있죠. 따라하기 무료 서비스. 요거 등록하시면은 관심 종목 볼 수 있으니까 여기는 대형주도 올라오고 중소형주도 올라오고 뭐 테마주도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등록해서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빠르게 정신을 차려서 갭상승으로 이 월요일이라도 47,500원을 돌파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뭐 혹은 도움이 되셨다라면은 하단에 있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요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꾸준히 좋은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맨 밑으로 내리면은 여기 댓글 다운란이 있어요. 숫자 3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이 댓글의 수가 제 영상에 대한 만족도고 만족도가 높을수록 영상을 많이 올려드린다. 참고해서 좀 도와주시면은 저희도 영상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